자, 우리 민재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산뜻하게 하고 나오셨네요. 금요일이라서 지난주에는 금요일이라서 저 심플하게 입고 오셨다며. 미국이 근데 오늘 조금 우호적인 지표들이 지금 나와가지고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제가 또 막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조금 전 제 얘기 들으셨죠? 네네. 지금 뭔가 지지부진하고 아주 지루하고 막 이게 폭풍전야. 네네. 위로 급등을 하든 밑으로 폭락을 하든 뭔가 중요한 변곡점을 앞에 둔 시점의 흐름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네네네. 민재기 팀장님. 네,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하일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하이드 드디어 네. 이제 사야 될 때입니까? 이제 현금 위증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집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데 일단 네. 그래도 우리가 중국서부터 차분하게 봐야겠죠.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예의가 있는 8.15인데 네, 행복하십시오, 대표님. 뜬금없이 네, 행복하다는 거죠? 저의 행복은 우리 민재기 팀장님이 얼마나 자료를 잘 준비해 오셨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준비되어 온 자료로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중국 위안화 움직임부터 한번 볼 텐데요. 어제 이제 장중에 중국이 하락하다가 막판에 겨우 이제 반등을 해서 끝냈습니다. 위안화도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좀 있었죠. 이렇게 강세 흐름 보이다가 위안화가 약세 쪽으로 약간 돌아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가 장중에 좀 흔들렸었고 우리나라 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로 영향을 좀 줬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10시 30분경에 중국 출발할 때 흐름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에 대해서 이제 고시를 하거든요. 뭐 절상, 절하 이런 고시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금요일 맞이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이제 중국 상해 지수는 어제 막판에 낙폭을 다 회복해서 아랫꼬리를 다는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음봉을 얼마나 이제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틀 만에 한 3분의 2는 다 커버를 했죠,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만 요 음봉을 위로 올려놓으면 상당히 중국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한 주를 잘 마무리할 것 같고요. 중국은 전체 에너지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특별히 중국이 엄청나게 빠지지 않는 이상 이 중기적으로 좋아진 이 에너지는 달라지지 않겠죠. 이 방향성은 그죠? 그래서 오늘도 3주 연속의 중국의 주봉 MACD 오실레이트는 아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음봉의 축소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그나마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까지 오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이제 볼 텐데요. 미국 보기 전에 GDP 발표가 된 게 있어서 요것만 간단하게 미국 한번. GDP. 네, 미국의 GDP 잠정치가 요거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뭐 표면적인 숫자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네. 뭐 GDP는 왠지 성장해야 될 것 같잖아요. 플러스로. 그죠? GDP 후퇴를 했네요. 네, 마이너스 1.5%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전 분기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하지 않겠냐, 소폭 약세를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수치는 1.5% 더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이 GDP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가 됐는데 왜 이제 미국 증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에 상승을 했을까요? 이 GDP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고 관련된 부분 영향을 두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는데 무역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달러를 막 찍어내서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그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적자는 그렇게 나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다음에 재고가 늘어나면 좀 문제겠지만 재고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이게 GDP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고를 다시 확충을 하게 되면 GDP가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재고 감소한 부분,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늘어난 부분, 이 부분이 GDP에 영향을 줬지만 거기에 시장은 별로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그렇죠.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야 미국 경기 진짜 안 좋고 경기 침체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표에 속지 말자. 네네네. 저 마이너스 1.5라는 숫자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미국 주식은 뭐 좋게 고점으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서 최근에 보기 들은 왜냐하면 홀짝홀짝이었지 않습니까?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그렇죠. 내렸다. 그래서 미국 오르면 우리 좀 좋아지나 싶어서 따라 샀다가 다음날 빠지니까 또 물리고 뭐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틀 연속으로 미국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금리를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크를 계속 하시는데 금리도 지금 2.5% 아래에서 2년물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어서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든지 가파르게 오르거나 뭐든지 가파르게 하락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큰 변동성이 없을 때는 별로 이슈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국채 시장 쪽은 2년물도 그렇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10년물도 2.8% 장중에 가깝게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내려와서 2.75% 내외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는 그래서 금리 쪽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그렇게 주 후반에 변동성이 없다. 그래서 시장에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낙폭 과대 성장주들이 최근에 계속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앞에 보셨던 이런 지표들은 별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유가는 오늘 뭔가 지표가 조금 달라진 모습이 나오죠. 그러네요. 네. 111달러 정도 전후에서 110달러 전후에서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월, 화, 수, 목 내내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이제 새벽에 이렇게 유가가 위로 좀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뭐 이슈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뭐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30일과 31일 사이에 EU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EU 정상회의 전에 뭐 러시아 석유의 단계적 수입 금지에 대한 합의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그 상임의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언급을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마 좀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연합뉴스의 기사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가져왔고 그 외에는 뭐 유가에 대해서 딱히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은 제가 찾지 못해서 일단 이 부분이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유럽의 이 얘기 나오면 자꾸 헷갈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뉴스는 유럽은 그 러시아에서 오는 그 가스나 석유가 수입 금지가 됐을 때는 겨울에 얼어 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네. 없으니까. 네. 단기적으로 그걸 대체할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렇게 금지라든가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게 대안이 있어서 저러나? 아니면 도대체 뭐야? 블러핑인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EU 정상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은 저걸 이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 6, 7국가들 위주로 지금 아직까지도 아주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까지 사실 이거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니까. 네, 높이긴 높였는데 여전히 러시아 쪽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반대가 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죽게 생겼는데 함부로 저거 합의했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이제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인데 이런 코멘트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유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유가에 오늘 저 상승에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는 또 달러가 이렇게 다시 또 조금 하락한 부분. 달러가 약하면 달러로 표시되는 모든 자산의 가격은 이제 강세로 보이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유가도 배럴당 몇 불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상대적으로 또 강세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 이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달러가 위로 크게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 위안화가 살짝 움직였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우호적인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3일 동안 이렇게 옆으로 그냥 약간 행보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양봉 3개 만들어 놓고 시가는 조금 낮게 출발했다가 장중에 조금 변동성이 생기니까 환율이 살짝 움직이는 위로 그런 움직임. 근데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도 아마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좀 하락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크게 위로만 튀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1270원에서 1260원 그 구간 아래에서 안정적인 좀 흐름을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려면 환율이 요게 1250원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자신감만 딱 가지면 외국인들도 사실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아마 외국인들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환율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환율 전문가분들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뭐 관망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외국인 수급에 중요하니까 오늘 장중에도 한번 같이 연동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1360원인데 50원 그 환차익을 얻을 수 네. 있다라는 확신이 딱 생기면 네네네. 아니 주식에서도 오를 거고 맞아요. 환차익도 생기고 네네. 그러면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 자신감이 없는 조금 거죠.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 근데 위험 자산 쪽을 내가 한번 선호해 볼까? 그러면 이머징 달러 떨어지니까 달러 팔고 이머징으로 한번 자금을 써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지표가 오늘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한번 보면 자, 이 지표가 좀 드라마틱하게 꺾인 느낌이 떨어졌네요, 뚝 떨어졌죠. 어제 제가 이제 요즘 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좀 깨고 내려와야 드라마틱하게 그래도 우리가 뭐 현금 비중이 있는 거 조금이라도 한번 써볼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4.74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루 만에 거의 30bp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케이스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최근에 우리 시장 안 좋을 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리고 이 정도로 오늘 만약에 금요일이 마무리가 되면 드디어 주간 기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새벽에 끝나면 제가 월요일 날 아마 주봉의 흐름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간 기준으로 이제 드디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약간 회피하자라는 제가 의견을 계속 들어왔다면 지금은 조금 위험 자산을 한번 내가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한번 집행을 해봐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겼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오늘 새벽에 오늘 밤이죠. 밤에 또 우리가 전혀 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이상한 또 변수가 나타나서 이게 위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 추세는 한 방향으로 일단 정해지면 관성으로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희망을 한번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저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볼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거를 계속 대표님하고 이 지표를 중요하게 봤고 이게 떨어졌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제가 8.15에서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주가랑 이 사이드의 상관관계를 그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떨어졌을 때 전 세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참고를 뭐 못 보신 분들은 과거에 요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짙은 색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거죠. 위험 지표. 그 다음에 노란색이 대표적인 성장주를 보여주는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데칼코마니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미술 시간에. 네. 딱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이렇게 펴면 똑같이 이제 그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나스닥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림. 근데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치솟을 때 나스닥이 급락하는 그림. 그죠? 그 다음에 하이힐드가 이렇게 안정을 찾을 때 미국의 나스닥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 구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힐드가 올라올 때 나스닥 폭락. 그다음 하이힐드가 좀 안정 찾으니까 나스닥 급등. 최근에는 여기죠, 완전. 그죠? 하이힐드가 올라오는 동안 나스닥 급락. 자, 그러면 이제 하이힐드가 추세적으로 이제 주기만 한다면 나스닥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이 그림을 참고한다면 물론 과거가 역사가 뭐 미래에 반복된다라는 게 딱 보장 없다는 게 항상 우리 주식 격언할 때 이야기 나오지만 이 데이터를 뭐 상관관계가 거의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요. 오늘 이 꺾인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그다음에 나스닥의 추가적인 상승 그다음 변곡점이 될지 상당히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로 공포지수도 한번 봐야겠죠. 네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최근에 항상 한 10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조금 좋아졌다가. 근데 오래간만에 한 6단계가 오늘 뛰어넘었습니다. 어제가 10일 정도였는데요. 오늘 17로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그때 그 이야기 했죠.
하일드가 꺾이면 이거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벌써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의 또 고민을 대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하일드가 드라마틱하게 오늘 꺾였지만 아직 심리는 극단적인 왜냐면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렇지. 저 꺾였다고 이게 진짜 다 참 되는가? 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증시는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1휘. 네네. 그냥 1휘 하는 걸로.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되면 야 어제 진짜 김현주도 좋다고 얘기하더니만 김현한테 그러니까 역시 김현 의심했어요. 월요일 방송에 오기만 와봐라 뭐 이렇게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동물적 감각을 믿기보다는 저는 지표를 믿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 데이터 백테스팅을 했던 그 결과를 믿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저는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제가 월요일 날 온몸으로 한번 이 작은 책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20% 우리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걸로 우리 네, 이제 의논을 했잖아요. 네, 네. 오늘 한 몇 프로 정도 한번 써볼까요? 뭐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라면 5%, 만약에 내가 공격적이라면 한 10%까지는 추가적으로 한번 지평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20% 가지고 있다면 조금은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냥.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가 그렇죠. 참 이제 중요한데. 그쪽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고 어제 이제 들어온 수급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나스닥 에너지까지만 한번 보고 이제 업종이나 그래요.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그래서 뭐 저런 이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뭐 시가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꾸준하게 오래간만에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나스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2.7%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그림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어제는 우리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다행히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 이제 투심을 살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백화점 체인 쪽 관련된 메이시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유통업체, 소매 유통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20% 전후로 다 올랐거든요. 이제 소비가 죽지 않았구나. 역시 미국은 소비로 움직이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미국 증시의 심리를 끌어올렸다라고 요약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대표님 그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룰루레몬? 아, 들어봤어요. 근데 네. 워낙 그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가 또 올라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룰루레몬을 따라가기 위해서 잭시믹스라든지 뭐 안다는가요? 뭐 이런 이제 레깅스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뭐 레깅스계 에르메스는 룰루레몬이죠. 명품으로 이제 축에 이제 속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룰루레몬도 오늘 새벽에 주가가 10%가 올랐어요. 아, 많이 올랐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옛날에 제가 한 2, 3년만 하더라도 레깅스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마곡 쪽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곡 강남이 아니고 마곡 쪽도 꽤 레깅스 입고 그냥 편안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룰루레몬이 오르면서 주가가 이제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의류, 소매유통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룰루레몬이 오를 때 우리나라에서 또 관련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을 OEM 방식으로 대신 생산해 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영원무역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생산해 준다라는 거 그냥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술주들 보시면 뭐 시가총액 큰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가장 어제 걱정이 컸던 엔비디아도 시간에 하락했던 부분을 뭐 정규장에서 그냥 다 회복하는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제 막판에 상승한 부분 다시 아마 커버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일봉도 이제는 저항대까지 이제 붙으면서 공백을 메워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오늘 밤에 하루 만에 이제 여기를 중국처럼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약간 부딪히고 쉬면서 다음 주를 기약을 할지 뭐 오늘 밤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11,000선에서 역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랫꼬리를 저렇게 다는 모습이 저기는 뭔가 방어해 주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캔들로서 공부를 같이 해왔었는데 어쨌든 드디어 이제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기 위한 변곡점으로 딱 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까지는 이제 주봉 MACD 오실레이트가 애매한 상황이었죠. 이거 여기서 밀리면 좋아지는데 그렇죠. 조금만 하락해도 이게 다시 8주 연속 뭐 거의 7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그림인데 오늘 드디어 조금 뭔가 에너지가
오늘 새벽에 오늘 밤에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드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7주 만에 드디어 이제 주봉 에너지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즉 하이힐드도 좋아졌는데 주봉의 에너지도 뭔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변곡점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 기술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글로벌 쪽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종목 들어가기 전에 네. 그거 하나를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이게 상승이 어떤 변곡점이 돼서 오른다고 했을 때 이건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네.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까지처럼 중소형주단의 주식, 그 어떤 주식이냐는 좀 뒤로 하고 중소형주를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지수를 추종하는 정말 대형주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네. 일단 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드라마틱하게 크게 들어오지 않고 관망 정도만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저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좀 안 팔기만 한다라면 대형주의 움직임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탄력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은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대형주 하나만, 반도체 대형주만 케이스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어제 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하이닉스 자료를 조금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그때 좀 자세한 말씀 드리겠지만, 지금 대형주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경쟁 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왜냐하면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러한 빅테크 관련주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하지 않던 다른 영역으로 지금 막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플은 아이폰만 파고 아이패드만 파는 회사인데 지금은 반도체 관련된 설계 기술이 너무 좋아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히 반도체 쪽은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 강도가 완화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지 않는다면 탄력적인 움직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인되지 않는 하에서는 중소형주가 오히려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다면 대형주가 낫고. 그렇죠.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아마 큰 폭으로 이제 찍히는 그림이 되면 중소형주를 사기보다는 당연히 대형주를 우리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번 반등 플레이를, 기술적 반등 플레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관망한다면 대형주보다는 일단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관들이 산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업종별로 어디 쪽을 이제 트레이딩을 했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기관들의 매수 강도 1위 업종은 조선 업종을 어제 강하게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국 카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한국 카본 외에 또 조선주 일부도 또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요거 이따가 한번 어떤 종목들 들어왔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기관들은 계속 좀 기술적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화학 업종 같이 들어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어제 상사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됐는지 말씀드렸죠. 그 부분 있고. 자, 매도한 업종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매도한 업종이 역시 반도체입니다. 어제 반도체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만들어졌는데, 자세하게 뒤에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 최근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화장품, 여기가 이제 여전히 기관 외국인들의 공통적인 순매도 포지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자세한 이제 종목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일단 조선입니다. 조선은 확실히 실적 모멘텀보다는 여전히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이 조선 업종을 커버하고 있는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우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역시 저가 수주해 놓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건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가는 많이 지금 후판 같은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수주 모멘텀으로 올해는 갈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가 되어야지만 아마 이 부분이 좋아지지 않겠나. 같이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기관이 이제 시총 대비해서 의미 있게 산 종목들이 한 3, 4개 정도가 보이는데요. 제가 0.2% 정도 이상은 사줘야
의미 있는 수급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또 현대미포조선 정도 하나는 그래도 뭐 의리상 하나 끼워준다면 현대미포,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조선주 중에 선택한 선택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양은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후순위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본 확충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클 종목이 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후순위로 두자라는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운 회사가 그래도 현대미포라고 말씀드렸고 조선기자재는 역시 한국카본을 중심으로 기관들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도 지금 유가가 오늘도 보시면 튀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유가 베이스로 모든 우리 중간 화학 제품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화학 그 중간재의 이 그 원가 부담이 계속 이제 아직은 조금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줘야 요 유가 원유를 베이스로 만드는 이런 화학 제품들의 전반적인 뭐 나프타 가격이라든지 원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좀 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악의 상황은 어쨌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악의 국가는 지나고 있는데 어닝스에 뭔가 트리거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업종은 어제 기관들이 샀는데요. 그러면 어닝스가 안 좋은 구간에서 분명히 그 안에서도 어닝스가 좋아지는 종목들을 샀을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라는 것을 한번 보면 역시 어제 우리 공부했던 종목인 OCI를 어제 화학업종 내에서는 0.6% 시총의 0.6%를 대형주로 저렇게 찍었다면 상당히 컨빅션 있게 찍었다라고 또 컨빅션이 영어로 자신감 있게 제가 눈치를 싹 보게 되네요. 이 소심하게 제가 옆에서 째려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와 이게 눈치 보는 방송이네 이게 8.15 방송이 이거 그래도 8.15인데 그거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자신감 있게 어제 OCI를 좀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6% 시총에 산 걸 보면 네 그래서 태양광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어제 공부 이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요. OCI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최근에 수급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해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가장 또 미국에서 태양광 쪽에 많은 그 매출도를 가지고 있는 매출 의존을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까지도 이제 어제는 태양광 바스켓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화학업종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뭐 양극재 쪽의 코스모신 소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쪽 뭐 이런 쪽이 화학업종 내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 쪽 화학은 들어오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화학업종 전체의 이익 컨센서스는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쪽만 특이하게 이렇게 개별로 공략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제가 고민거리가 크고 뭐 시장에 또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게임 업종인데 어제 기준으로 뭐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 여전히 뭐 별로 크게 변화가 없는 실적은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으로 게임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하게 0.6%로 자신감 있게 들어왔습니다. 와,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지금 아주 강하게 한 번씩 집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루는 뭐 위메이드 쪽 들어왔다가 하루는 네오이즈 홀딩스 들어왔다가 어제는 카카오 게임즈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게임즈 쪽으로 돌아가면서 기관들이 막 낙폭 가대한 종목들을 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역시 단타죠, 지금. 예, 그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낙폭 가대 쪽으로 순환매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참고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네. 뭐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명확한 종목들 섹터들도 있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뭐 저는 아직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기관의 프랍팀에게 당하면 안 된다. 네, 기관들도 이제 발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이거 KB증권 분을 모시고. 괜찮습니다. 저희는 프랍 쪽을 많이 줄였거든요. 성과가 안 나서 돈을 다 빼버렸습니다. 사장님이 야 얘들 돈 좀 그 운용 좀 하는지 알고 돈 PI라는 표현,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증권회사들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식 쪽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2, 3년 전부터 PI 쪽에서 자금을 솔솔 다 빼가지고 지금은 거의 자기 자본 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프랍. 자, 네.
자, 반도체 업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뒤에 제가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반도체 업종은 어닝 컨센서스는 다른 앞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우상향 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어제 이제 자금을 집행한기보다 자금을 판 쪽이 많아가지고 어제 조금 전에 양매도가 나왔잖아요. 기관 외국인 어디 위주로 많이 팔았을까? 오히려 저는 이번에 반도체는 매도 쪽을 그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매도 쪽을 한번 보시면 좀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대형주가 눈에 띄네요. 원래 보통 대형주는 이 매수 강도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잡히거든요. 매수도 잘 안 잡히고 매도도 웬만큼 많이 팔지 않는 이상 잘 안 잡히는데 하이닉스가 어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0.14% 매도가 딱 잡혔기 때문에 요 그림에서 제가 색칠을 따로 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보유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많으시고 그러면 많이 빠졌으니까 혹시 이제는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뒤에서 제가 한번 자료 가져온 걸로 반도체 업황 그다음에 하이닉스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어제 이제 기관들이 저는 어제 오전에는 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사모펀드가 안 팔고 한 100억 가깝게 사더라고요. 코스닥에서. 야, 드디어 이제 사모펀드가 공격적인 매도를 마무리하고 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점심 먹고 오후 들어오니까 점점점 매수 규모를 줄이더니 순매도로 이제 반전됐어요. 오전에 살짝 사는 듯 페이크를 쓰다가 속임수 쓰다가 오후에 다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펀드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매매하지 말라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제가 또 그런 그 정도 용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런 거지. 연락처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 매니저들이 알고 있으니까 연락처는 있는데 자기 딴에는 뭐가 이유가 있겠죠. 살짝 뭐 매매를 짧게 했던지 아무튼 속상했는데 오늘도 오전에 사모펀드 매수가 잡혔다가 오후에 바뀌는지 아니면 오늘은 점점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는지 사모펀드가 좀 들어와야 종목 에너지가 확산이 된다라는 거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매수 강도 어제 상위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제 이 종목이 태양광 셀과 모듈 쪽을 하고 있는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 오르다 보니까 셀과 모듈 쪽은 좀 안 좋았는데 모듈 가격이 전가를 못해서요. 근데 최근에 모듈 가격도 서서히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가격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올 상반기는 적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쪽 적자 나고 있으니까요. 적자 축소 쪽이 움직임이 상반기는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약간의 흑자 턴어라운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최근에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태양광 쪽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시총의 1.1% 이상이 여전히 들어오는 모습. 그다음에 어제 대표님께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좀 특이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촉이 있죠. 네네. 근데 연속으로 전 인정. 그러니까 네. 기관이 뭔가 느낌적 느낌.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아프리카 TV를 체크를 좀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질문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한번 업데이트만 요거만 드리고 한번 말씀드리면 자, 아프리카 TV가 주가가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빠진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25만 원이 작년도 11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10만 원 깨졌었으니까 그렇죠. 반토막 이상 주가가 났거든요. 보통 웬만한 저는 중대형주가 이 반토막이 나면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된 케이스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황이 엄청나게 크게 꺾이지만 더 이상 않으면 여기 10만 원 선 전후에서는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기관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방문자 수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최근에 약간 좀 슬로우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 중에 보면 순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 의견을 약간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유한타 증권이 가장 최근에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관들이 사고 있다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광고 플랫폼 쪽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순 방문자 수 줄어드는 부분을 좀 커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낙폭 과대 쪽으로 아프리카 TV 쪽도 플레이를 좀 하고 있으니까 어제 이 양봉이 1% 이상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그 양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TV 어제 그래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한국 카본 OCI 최근에 우리 공부하고 있는 종목도 여전히 어제도 좀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 사모펀드도 하나솔루션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네요. 자, 기간 전체죠. 기간 전체. 기간 전체. 네, 기간 전체로 봤고, 자, 사모펀드는 스마트 머니들은 역시 OCI를 가장 강하게 공략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 기판 쪽으로 다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덕산 아이메탈, 심텍, 그리고 아프리카 TV 쪽으로도 사모펀드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보이고요. 최근에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쪽 위주로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를 가장 강하게 사고 있는 기관은 그 연기금이네요. 그죠? 연기금에서 아프리카 TV를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많이 빠졌고 가격이 여기에서 뭐 더 나빠질 부분은 없다면 아프리카 TV를 트레이딩을 한다면 아직까지 순방문자 수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저 부분이 이슈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매한다면 연기금 수급을 보시는 게 좋겠죠. 연기금이 좀 살 때는 괜찮은데 연기금이 혹시라도 좀 다시 판다. 그때는 나도 같이 빠져나온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아프리카 TV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 하여튼 뭐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아프리카 TV를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치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와중에 연기금이 사다가 팔아버리면 이거는 또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수급을 반드시 장중에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컴투스홀딩스와 같은 이란 쪽을 트레이딩하는 쪽은 보니까 역시 투신이네요. 투신. 투신이 이 컴투스홀딩스를 가지고 이제 공모주 펀드 수익률을 지금 올리기 위해서일까요? 이 컴투스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로 수익률 게임을 조금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투신도 그래도 이 트렌드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쪽, 그죠? 태양광 쪽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한국카본, 뭐 세아제강, 뭐 이런 쪽, 태광, 피팅 쪽, 이쪽 쪽으로 같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외국인들은 뭐 역시 어제 OCI의 주가에 뭐 장중에 20% 가깝게 올랐던 OCI는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시총의 1% 이상을 한 방에 뭐 사들이는 모습, 태양광 쪽, 집중을 좀 하는 모습이 외국인 수급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양봉 우리 하창봉 대표가 그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제가 수급 특징주로 계속 이제 코멘트를 드렸고요. 셀 모듈 쪽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근데 차트 보시면 아마 아찔하실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공략하기에는 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그나마 부담이 없는 OCI가 그나마 만약에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딱 골라라 그런다면 현대에너지 솔루션 단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막 따라서 붙기에는 좀 그냥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제 우리가 OCI 보지 않았었나요? 네, 어제 박스권 하단 쪽이다. 하단이고 그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PBR의 뭐 하단이기 때문에 0.66배라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잃을 건 크게 없다라는 거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기관 투자가들도 8.15 방송을 제가 자신이 살짝 웃으시는데 기관 입장 금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기관들이 하루 만에 너무 외국인들이 보나? 너무 확 올랐어. 제가 가끔 영어로 쓰는 외국인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이 그런 심한 오해를. 그런가요? 아무튼 기관 외국인들이 어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사모펀드 쪽 빨리 한번 보죠. 사모펀드 쪽은 투신이 컴투스홀딩스를 샀는데 사모펀드는 뭐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역시 좀 챙기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컴투스홀딩스 이거 워낙 낙폭화되니까 이제 시작되나? 이거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사모펀드 쪽에 저는 서고 싶습니다. 컴투스홀딩스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냥 낙폭과대로 그냥 저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구나 정도로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그냥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연기금 쪽도 보면 연기금 쪽도 뭐 지금 보시면 이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IT 부품 쪽 뭐 이런 쪽으로 차익 실현 좀 나오고, 삼성전기 쪽은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하는데 아직은 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움직임은 여전히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서 삼성전기는 여전히 관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투신 쪽 흐름을 한번 보시죠. 투신도 마찬가지네요. IT 어제 뭐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이제 투신도 우리 소부장 계속 좋다고 해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일단 기관이나 이런 쪽은 매도하는 걸로. 네, 매도는 하는데 어제는 센티적으로 약간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어서 그 부분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수급이 오히려 좀 또 약간 반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유를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잠깐만 하이닉스 어제 뭐 악재가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 어제 또 물타기 하신 분들 네. 신규 매수하신 분들 걱정이 많아요. 아마 이 차트만 보면 아찔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어제 만들어진 봉이 이렇게 긴 음봉, 그 다음에 평소에 이 구간에서 없던 어제 조금 몸통도 길고 뚱뚱한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제 음봉의 시가에 상당한 에너지의 저항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뭐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노이즈들이 심각한 에너지가 아니라면 저는 그러니까 펀더멘탈 말고 차트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심각한 뉴스가 아니다라면 아마도 이거를 뭐 빠르면 뭐 하루 아니면 2, 3일 안에 빨리 회복을 해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시장의 뉴스들은 별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거 회복하지 못하고 밑에서 빌빌거린다. 그러면 이게 뉴스 소문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펀더멘탈이 약간 훼손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너무 어제 약간 걱정을 하고 센티적으로 투심이 너무 안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일단 반도체 산업, 반도체가 주로 많이 쓰이는 여기 위에 여기가 전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로 우리 PC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게임에 들어가는 쪽, 그 다음에 서버 데이터, 그 다음에 암호화폐 쪽, 모바일. 여기가 반도체의 전방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윗단에. 근데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이 전방 산업 중에 좋은 쪽이 있나요, 최근에? 우리가? 최근에? 그나마 좋은 쪽이라면. 서버? 그쵸. 맞아요. 대표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이. 저 시험하신 건가요? 아니요, 시험. 당연히 아실 줄 알고. 기분이 약간. 근데 맞추셨으니까. 네. 네네. 서버 데이터 센터만 그나마 좋은 상황이고, PC 쪽 이미 코로나 때 구매 다 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나마 게임 쪽에서는 콘솔 게임 쪽이 그나마 업황이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쪽은 뭐 당연히 요즘 안 좋은 거 다 아실 거고, 모바일 쪽 안 좋고, 그죠? 자동차는 지금 생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는 네, 수요는 있는데. 속된 말로 아리까리. 네네.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칩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는 좀 애매한, 그죠? 네. 그 산업향도 지금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방 산업이 다 좋아져야 누가 좋으냐면 여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당연히 지금 서버 외에는 나머지가 대부분 뭐 콘솔 정도 빼면 대부분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유일하게 데이터 센터가 좋게 버텨줬는데 어제 여기서 어제 노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까지도 어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고, 하이닉스는 어제 또 그런 뉴스가 나왔죠. 하나 나왔는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삼성전자 안 올라, 하이닉스 안 올라,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왜냐하면 작년도 내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아닙니까? 근데 이 전방 산업을 보시면 아직 뭐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한 군데라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얘들이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좀 최악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기적으로 한번 희망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얘네들이 좋아져야 밑에 파운드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 좋아지면 증설하면 밑에 반도체 장비도 좋아진다. 이렇게 한번 사이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간단하게만 일단 보고 넘어가고요. 자, 어제 제가 스마트폰 출하량이 중국 쪽에 안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30% 이상씩 막 안 좋다. 그러면 모바일 쪽의 반도체 수요는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그죠? 어제 나왔던 뉴스의 대표적인 뉴스가 뭐였죠? 어제 바로 1분기 낸드 점유율이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했는데 하이닉스는 하락했다는 뉴스가 어제 하이닉스의 주가에 또 영향을 줬는데,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점유율은 33에서 35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보시면 19.5에서 18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 이유를 데이터 포스에서는 그 설명을 이렇게 트렌드 포스에서는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하이닉스의 낸드의 많은 비중이 조금
고사양 쪽이 아니라 중국의 저부가 같이 저사양 쪽 스마트폰,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가 락다운 영향으로 생산도 안 되고 수요가 부진하니까 당연히 모바일 주력을 하는 하이닉스는 출하가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낸드 점유율 깨졌고 그런 부분이 어제 주가에 영향을 또 하나 또 준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중국 스마트폰의 그 뭐죠 시장이 줄고 있다, 안 팔리고 있다. 이건 사실 좀 중저가 폰이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중저가 폰 쪽에 사용되는 반도체. 네, 하이닉스가 많이 그쪽을 많이 비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좀 고사양 쪽으로 하는 쪽이 있고 약간 우리 양극화 얘기하면서 네. 명품을 사든 아예 다이소를 가든 네. 이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네. 아이폰 쪽은 괜찮은데, 뭐 중저가 쪽 폰은 별로 뭐 그렇지. 안 보는 뭐 이런 분위기. 네. 그래서 그쪽에 하이닉스 노출도가 좀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코멘트는 이제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김노코 연구원이라고 있으신데요. 휴대폰 쪽 커버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코멘트를 한 내용입니다. 출하량은 지금 이제 재고가 많이 쌓였는데 스마트폰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역시 모바일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모바일 쪽은 여전히 좀 앞으로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좋기 어렵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 대신에 중국의 재고나 코로나 폐쇄 락다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시 이제 락다운이 완벽하게 막 해제되고 공장이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센티적으로는 먼저 치고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뉴스 계속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여기의 내용이 이제 어제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전방 산업이라고 우리가 몇 군데 쭉 나열했는데 대표님이 서버 데이터 쪽은 좋지 않나요?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믿었던 수요 중에 유일하게 기대한 것 서버가 우리 기대했는데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이 야 이거 서버의 유효 수명을 길게 연장을 한다네 교체를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제 이제 대만의 디지타임즈에서 오늘은 이제 한자인데요. 여기 연장입니다. 연장. 어우, 예. 사용 연한. 네. 역시 뭐 아시아에서는 네네 제가 몇 개국 정도 이렇게 요거 국어로 넣기 어렵나 하여튼 연장 사용 연한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데이터 센터의 업황을 보려면 이 회사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바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라는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제 구글에 있는 이 회사의 정보를 제가 캡처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보시면 뭐 하는 회사냐면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요즘 누가 하드디스크 써? SSD. 제가 시간이 막 이러니까 너무 급하게 말했네요. 맞아요. SSD, Solid State Drive인데 SDD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실수입니다. 네. SDD 쪽은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누가 옛날처럼 이렇게 두꺼운 하드디스크 이야기합니까? 그죠? 근데 하드디스크도 고사양이 있고 저사양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건 주로 고사양 하드디스크를 많이 쓰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형의 고사양을 이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업황을 보면 진짜 데이터 센터가 안 좋아지는지 진짜 아니면 여전히 견조한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얘네들이 최근에 IR 한 그 내용들 코멘트를 보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얘네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발주나 수요는 견조하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코멘트가 최근에 실적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제 나왔던 그 뉴스에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업데이트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주가거든요. 주가.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가 저렇게 이제 안 좋아서 수요가 꺾인다라면 어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의 주가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이런 전반적인 주가가 꺾였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제 보시면 웨스턴 디지털도 어제 5%가 올랐고요. 밑에 보시면 웨스턴 디지털도 5% 올랐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어제 4% 가깝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의 이 서버 수명 연장 이런 부분들이 진짜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앞으로 숫자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또 저보다는 훨씬 더 반도체 쪽 섹터의 전문가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앞으로 업데이트도 제가 보면서 계속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너무 이제 좀
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대신에 워낙 우리가 기대했던 곳이 거기였는데 거기 노이즈가 나오니까 어제 주가는 팍 타격을 받았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오버랩 되는 게 네. 지난 가을이었나요? 네. 윈터 이즈 커밍. 그렇죠. 뭐 그런 뉴스 나오다가 대만에서 네네, 이상한 맞아요. 보고서 하나 나오고 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다 나오는 데이터들은 하이닉스 대표도 우리 괜찮아. 네, 물량 줄지 않고 뭐 이런 얘기하고 네, 네, 네. 뭐 다른 객관적으로 이거는 헛소문이야. 이거는 너무 과도한 부정적 생각이야라고 네, 네. 이야기했지만 네. 결국 엄청 밀렸잖아요. 맞아요. 수급에서. 네, 수급이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서. 네,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머징을 빠져나가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수급적으로 특히나 그리고 이제 중국 쪽 흥분하죠. 중국 쪽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사실 박살났는데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쪽을 줄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중국 쪽은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자금이 그렇게 이제 뭐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의 대안을 찾다 보니까 딱 우리나라밖에 없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한 이제 수급적인 불리함도 저는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아마 여기에 나오시는 노고창 센터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이 대만이라는 이란 업체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불리하게 그러한 보고서를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보고서를 내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가는 사실 실적도 견조하게 나왔는데 워낙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부진했는데 어쨌든 시게이트라든지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 주로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앞으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앞으로 잘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가 여기에 코멘트를 앞으로 체크하면서 우리가 반도체 쪽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시게이트의 5일 동안의 주가 흐름도 보시면 뭐 견조하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 센터 쪽에 그 노이즈는 업데이트를 계속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의 PBR입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D램을 주로 하기 때문에 비메모리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기 민감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메모리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커머디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PBR로 보시는 게 맞아요. PER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아니 걔는 어디 갔어요? 왜요? DDR5에 대한 기대감은? 얘 갑자기 실종이 돼 버렸어. 중소형주 서버 그러니까 없잖아 아까 거기도. 중소형주 쪽은 오히려 그쪽이 먹히는데 대형주 쪽은 우리가 워낙 그 비중에 이제 뭐 서서히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쪽에 타격을 훨씬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PBR 밴드가 어디까지 빠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자, 여기 점선이 포워드 12개월 기준으로 PBR 0.9배 수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선이. 그래서 작년도 2020년 3월달 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여기 0.9배까지 이제 하이닉스가 빠졌거든요. PBR 1배 미만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이 0점이 아니라 1.1배. 그러니까 PBR 자산 가치가 10,000원이라면 11,000원 정도 뭐 이렇게 1.1배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뭐 사실 자산 가치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 표준 편차인데 얼마나 이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의 보시면 2017년도 이후로 0.9배 그다음에 1배 이하로는 거의 안 벗어났다라는 거. 그러면 1배 아래 구간이 97,000원, 96,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10만 원 겨우 위에서 어제 겨우 지켜내고 끝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노이즈가 조금 더 커져서 외국인 수급도 단기적으로 안 좋아서 96,000원, 7,000원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PBR 1배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뭐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는 거의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밸류에이션을 믿고 지금은 조금 버티시는 게 좋을 거고 신규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그 흐름을 아예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차라리 PBR 0.9배 정도 수준까지 이제 매력적인 구간으로 확 빠져주거나 그 부분을 기다려서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을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의심의 관점에서 한마디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작년 가을 윈터 이즈 커밍 했을 때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하이닉스는
사도 된다 했는데 네, 네. 9만 원까지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때 근데 아쉽네요. 그때 우리 8.15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 오전 이 시황 방송에 기회를 주셨다면 그렇지. 사야 될 때다. 네네. 그때 왜냐하면 제가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이 PBR 가지고 9만 원대는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KB증권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한 단기적으로 30% 이상 대형주에서 이제 수익률이 업사이드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기회가 이번에도 이제 한번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들어간다. 그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에서 더 이상 악화되는 흐름이 아니라면 그 PBR 1배 미만에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 그 정도 이제 하이닉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한번 일단 뭐 47분이니까 동시효과 우리 볼까요? 시황 한번 볼까요? 네네. 동시효과. 동시효과 한번 보면. 자, 미국이 오늘 2% 이상 올라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 하락도 나오네요. 환율도 8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 출발 나오고 있네요. 많이 떨어지네요. 네네.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NDF 역외 환율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드디어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밑으로 하락하는 워낙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피 예상 지수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는 0.7% 가깝게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0.8%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한 1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상승폭을 좀 예상 지수가 키우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이슈가 되었던 방금 설명드렸던 그러면 하이닉스 이거 긴장되는데요. 예상 호가 아직 물론 13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긴장이 되는데 일단은 2% 강세 출발하는 걸로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네요. 10만 5,500원 정도 2% 정도 하이닉스가 어제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걸로 나오는데, 시가는 이렇게 출발했다가 혹시라도 뭐 외국인 수급이 안 좋으면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장 출발할 때 실시간 수급 분석 화면으로 외국인 수급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같이 폭격을 맞았던 삼성전자까지 한번 보면 삼성전자는 살짝 그거보다 약한 1% 정도. 왜냐하면 어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효과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살짝 약한 모습 1% 정도 상승 출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준비하신 자료로 넘어갈까요? 네, 준비한 자료를 한번 짧게 한번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자,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때마침 물론 주 초반부터 현대에너지솔루션 수급 좋다라는 이야기 드렸지만 OCI에 대해서 그래도 어제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어제 때마침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중국의 관세를 좀 허가를 일부 낮춰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쫄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겁먹었던 부분 중에 하나, 그 품목 중에 혹시나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들어갈까봐 많은 이제 태양광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제가 OCI 이야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을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이거 폴리실리콘 혹시 관세 인하되면 경쟁 관계인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거였는데, 어제 나온 이제 그 국무부 대변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나온 코멘트를 보면 이러한 부분까지는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중국의 이 폴리실리콘의 대부분이 이제 위구르 지역에서, 그렇죠.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그 부분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6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이제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 지금 의회에서 요 폴리실리콘,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해 주기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아마 좀 생긴 게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은 타격을 받게 되죠. 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발표가 되면 거기에서 생산 자체가 이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모멘텀이 어제 하나 생겼고,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원전의 비중을 어제 제쳤다. 제 표현으로는 제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더 늘어난 거죠. 이 부분도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신재생 에너지가 기대감은 컸는데, 사실 발전 단가가 비싸고 효율도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바람도 안 불고 일조량도 안 나오면 사실 이거 효율이 잘 안 나오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 이랬는데, 그래도 드디어 원전 비중을 제치는 그런 뉴스, 그다음에 태양광 설비가 올라가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어제 센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게 요거였죠. OCI의 PBR은 역사적인 밴드의 하단부였던 0.6배에서 7배 사이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면 한번 태양광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OCI를 좀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어제의 이제 코멘트였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어제 뭐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제 양봉 지금 보시면 작년도 10월 달 이후에 이러한 뚱뚱한 양봉을 만들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네. 어제 양봉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력을 갖춘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양봉의 시가에 상당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제 관심을 두신 분들은 이 양봉의 시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한번 해보셔도 되는, 왜? 태양광 쪽에 펀더멘탈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22일 날 미국 의회에서 그런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극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아니면 이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주는 그런 움직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요. 그거 아니면 이익 극대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얼핏 어떻게 폴리실리콘인가 그 네. 미국에서 중국의 쿼터를 좀 늘려줬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걸로 네네네. 기억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반도체과 관련돼서는 제재를 가하는데 이 신재생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미국이 중국의 어떤 수출을 좀 길을 열어줬다, 네. 더 확대해줬다 이런 이슈를 좀 다뤘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쿼터를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예전에는 태양광 쪽에 보조금 많이 줘서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는데 상당히 중국이 이제 힘을 많이 실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는 태양광 쪽에 보조금을 많이 밀어줬지만 지금은 중국도 사실 뭐 그렇게 자금이 엄청나게 풍부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산업을 밀어주는 쪽이 반도체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을 미국에서 너무 중국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예. 이쪽으로 이제 잘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중국으로 못 주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굴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자금을 지금 태양광 이쪽보다는 반도체 산업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쪽에서의 생산 그 원가 단가 자체가 경쟁력이 쿼터를 조금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은 조금 저하가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 강도는 오히려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조금 심각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혹시라도 뭐 변화가 생기면 제가 업데이트는 바로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네. 자료 함께 해주신 우리 민재기 팀장님 고맙습니다. 주말은 행복하게. 주말도 공부를 아니, 가족과 네. 말이 안 나와.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도 제가 공부를 좀 시키고 저도 아니, 공부를 그냥 행복하게 지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좀 그냥 끝내 가족하고 좀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딸 좀 챙기고. 화목하게 이번 주말은 보내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